오늘 영상에서는 어떨 때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지, 어떨 때 심리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가장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새는 신경정신과, 심리상담센터를 가는, 방문을 하는 문턱이 매우 많이 낮아졌어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진짜 정신병자, 또라이 같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너무나 강했는데, 지금은 우리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도 쉽게 드나들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도움 받고, 자녀가 문제 행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부모님들도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일을 하면서도 얘기를 듣고 영상 댓글에서도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일단 어떨 때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어떨 때 상담이 필요한지 가장 쉽게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여기서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 행동이 생겼어요. 탁탁탁탁탁 이런 문제 행동을 보여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냐면, 이 아이가 살아가다가 이러한 환경적 요인, 외부적 요인을 받게 돼요. 이게 부모의 학대라던가 무관심, 친구의 따돌림, 선생님 폭력 등 이러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행동을 보여요. 그럼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런 문제 행동을 하는 애를 금쪽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거나 상담센터에 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외부적 요인을 찾아주고 해결을 하는 게 상담 일이에요. 왜? 얘는 잘 태어났는데 이런 외부적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아파서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찾는 게 심리상담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하는 게 어떤 기준이냐? 요 아이가 이런 문제 행동을 보여요. 근데 이 아이가 학생이면은 학교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를 보이는지, 직장인이면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자꾸 실수하고 까먹고 반복해서 문제를 보인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약물 치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 장애, 무슨 증, 불안증, 불안장애, 우울장애, 우울증에 대한 판단은 일상생활에 피해가 가느냐, 이게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일상생활에 피해가 간다라고 하면은 약물 치료가 동반돼서 요 행동을 좀 안정화시켜야 되고, 상담 치료를 통해서 요 외부적 요인이 뭔지 찾아내서 이거를 소거시키면 됩니다. 그래야지 완벽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매우 간단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에 와서 요게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거를 했어요. 근데 이런 문제 행동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약물 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까지 소거시켜서 가는 게 가장 안정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 내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다 생각이 들면은 병원이든 상담센터든 먼저 가서 좀 검사를 받아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잘 안내를 해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상담을 하다가 좀 일상생활에 문제가 많이 보이는 것 같으면은 병원을 좀 권유를 드리기도 해요. 이 부분은 약물 치료가 동반해서 가야 될 것 같다 라기도 하고, 실제로 뭐 병원에서도 와가지고 선생님이, 그쪽 원장님이 심리상담도 같이 받아보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약물이 좋다, 상담이 좋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판단을 해서 조율을 잘 해서 나한테 맞는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힘든 경우가 있으면은 각자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셔서 좀 안정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